으짜!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 네, 김민철입니다. 자, 이번에 21년도 1차 순경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요. 다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예,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늘 나오는 평년 수준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닥 뒤통수를 치는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반적으로 총론 11문제, 강론 9문제 골고루 나왔고요. 그리고 이론은 5문제, 그리고 법령 14문제, 그리고 이제 판례 문제 20번에 이제 그쵸? 판례 문제가 조금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었으나 우리 작년에 법학경채 시험에서 유사한 이 판례가 출제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최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맞춰주셨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커트라인을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70점 이상이면 합격 커트라인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최소 75점,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경찰학 개론에서는 좀 합격권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70점도 합격권인데 조금 불안하고요. 그래도 80점 정도는 맞아야 조금 상위권에 갈 수 있고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올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쭉 보시면 뭐 1번 그쵸, 경찰의 분류, 그리고 2번 우리 경찰의 바람직한 기준, 기본적으로 총론 첫 번째 파트에서 항상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번 문제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총평을 바로 해드렸는데 시험 당일날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두 문자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은 정말로 순수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두 문자를 써서 단답형으로 암기를 시킵니다. 이제 그런 공부가 이제 부질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교수님이 출제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은 그런 걸 또 정확하게 알아내시고요. 짚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단순하게 두 문자로 배운 친구들은 답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보통 시중에서 하는 두 문자를 제가 예시를 드리면 뭐 예진시발 그렇죠? 예방경찰, 진압경찰은 그렇죠? 뭐 발동 시점이다. 뭐 요런 걸 따가지고 또는 이제 그 1번에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목적에 의해 분류한 데서 행사, 목적. 예, 좋아요. 두 문자 예술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뜻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은 삼권 분립 또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사회 목적. 예, 그렇죠? 사법경찰은 그렇죠? 사법이라는 작용. 이 작용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론을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딱 뽑아줍니다. 아주 쉽게. 그것만 딱 맥락을 잡으시면 이게 나중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 강론까지 갔을 때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단순 암기는 금방 까먹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2번에 협의행정경찰, 보안경찰은 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뭐 독자, 협보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근데 여기 독자란 말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두 문자에서 외우지 않은 이제 그런 다른 의미는 아니죠. 의미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글자가 안 나오면 이제 학생들은 두두두두두 멘탈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공부입니까? 독자적인 업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독자적인 업무가 있는 거죠. 오케이. 문제를 아직 제가 안 열었네요. 자, 여기 그렇죠? 여기 2번이 틀렸는데 독자적인 여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 부수하느냐 여부는 뭐가 부수한다? 제가 이걸 설명을 깔끔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행정경찰을 그렇죠?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보안 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됐나요? 자,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행정경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광의의라는 말이 생략됐겠죠. 왜? 여기가 협이니까 여기는 광이겠죠. 넓은 의미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뜻이고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면 자, 일단 행정경찰은 아까 뭐 하는 경찰이라고 했습니까? 자, 요걸 딱 잡으셔야 돼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렇죠? 요걸 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지를 그렇죠.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찰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찰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경찰 활동이 뭐라고요? 그렇죠. 행정경찰. 그래서 아까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목적에 의해서 구분한다면서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안경찰도 행정경찰이니까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협의의 행정경찰도 그쵸. 행정경찰에 속하니까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이 둘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뭔 차이점이 있느냐? 자, 항상 시험은 공통점이 있는데 조금 차이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떤 원리에 접근한 분석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냐? 보안경찰은 순수하게 오로지 질서 유지 목적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순수하게.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질서라는 말이 있죠. 질서라는 말을 알면 됩니다. 질서라는 말이 뭐냐면 순서와 차례를 말합니다. 자, 질서란 말이 뭐라고요? 순서와 차례. 질서란 말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순서와 차례를 의미합니다. 됐죠? 오로지 순서 지켜라, 차례 지켜라 요런 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보안경찰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통경찰. 교통경찰 어떻습니까? 순서와 차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뭐다? 그쵸? 순수한 보안경찰 활동이라는 게. 이거는 이론상 표현이에요. 이론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요런 애들이 그쵸? 이론상 보안경찰에 속하는 거죠. 순수하게 질서 유지, 순서와 차례를 지키는 활동. 됐나요? 오케이. 좀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이론이기 때문에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협의행정경찰은 뭐냐? 얘는 독자적인 업무가 따로 있어요. 독자적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업무냐? 얘는 영업을 허가해준다. 영업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건축 허가를 해준다. 건축경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또는 산림 보호를 한다면 산림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생을 단속하면 위생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생단속, 건축허가, 영업허가, 그리고 또 산림단속 이런 독자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부수적이란 말은 그렇죠.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보다 사회 질서 유지도 되더라라는 거죠. 건축 허가를 잘해줘야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 업무는 따로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됐나요? 뭐가 딸려오더라? 사회 질서 유지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차례와 순서와 차례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리를 건설하려면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이런 게 돼야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요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알고 나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이제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요. 이걸 그냥 두 문자로 냅다 그냥 뭐 독자 행복. 근데 독자가 안 나왔어. 그럼 뭐지? 안타까운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앞부분은 이해하시겠죠? 협의의 행정경찰. 그렇죠?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다른 행정작용이란 말은 다른 행정작용은 뭔 말입니까? 독자적인 업무. 이게 독자적인 업무예요. 독자적인 업무에 부수를 해서 하는 거는 협의의 행정경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질서 유지를 하면 보안경찰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보시면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국가경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역 실정에 맞는가? 이거는 그렇죠. 자치경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또 국가경찰, 자치경찰도 이제 적어왔는데 다른 책에 보고 국자 책임, 국자 책임,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그렇죠.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권한 가지고 있으면 국가경찰,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치경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두 문자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떡하냐고요. 사실은 보통 시험에서 1번 문제는 원서 내느라고 돈을 썼으니까 이 정도는 맞히게 해줄게. 스타트!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개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해설 강의는요, 단순히 문제 읽고 답말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떤 의미를 찾으셔야 되느냐?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자꾸 잡으셔야 됩니다. 기존대로 나오는구나 하면 기존대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뭔가 변화를 주는구나 하면 그 변화를 찾아내는 게 기출문제 분석의 해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거 적중했네, 아니면 뭐 이거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뭐 이걸 틀려요,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해설 강의의 목적은 뭐다? 그렇죠. 현재 출제의 방향을 그렇죠.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출제를 예측하는 게 여기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의 출제 방향은 항상 단순 암기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이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평시경찰 뭐더라? 두 문자가? 비평기관. 비평기관에 따라 구분한다. 만약에 기관이 아니고 다른 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그리고 질과 내용에 따라 질봉.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안 나오고 다른 말, 권력적 작용을 주로 하는 거는 질서경찰. 서비스 작용을 주로 하면 봉사경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저 질자가 안 보여 이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런 위험하고 단순 무식한 공부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느낌 아시겠죠? 요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어찌 보면 1번이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교수님들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고 2번에 코엔과 펠드버그 사회계약서 도출. 이것도 이론인데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례형으로. 특히 공공의 신뢰 확보는 뭡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오케이. 그렇죠? 비례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믿고 맡긴 만큼 믿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은 뭐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렇죠? 객관적인 사회 전체의 이익. 주관 반대가 객관이죠? 객관이란 말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주관이란 말은 자신만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 전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회 전체의 필요성인데 디귿번 공정한 접근이죠.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없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면 동등하게, 기회, 균등, 평등하게 하라는 겁니다. 평등하게 한다는 것보다 공정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의적으로 권한하면 안 된다. 필요 최소한, 그렇죠? 비례에 맞게 된다. 시민은 신뢰에 맞게 된다. 뭐다? 공공의 신뢰. 됐죠? 자, 그리고 맡은 역할 범위 내에서 협동을 할 때 만약에 검사하고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합니다. 검사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경찰이 검사님 들어가시세요. 공소 제기 제가 할게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유죄무죄 판단할게요. 판사님 쉬세요. 이러면 됩니까? 아무리 협동을 해도 자기들만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의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암기 문제죠. 요런 거는. 그렇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소방 업무가 예전에는 경찰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도까지. 1975년에 민방위 본부가 생기면서 민방위 본부로 소방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제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1975년입니다. 미 군정식이니까 1945년부터 48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안 맞죠. 뒷부분에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은 이거는 미 군정 시기에 폐지된 거 맞습니다. 이 앞부분이 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단순 역사 문제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경무부로 승계한 건 46년도. 정치, 예, 이런 거 다 폐지됐죠? 일제시대 때 있던 악법들, 예, 미 군정 시기에 폐지된 거 맞고요. 여자경찰제도 1946년도에 예, 신설이 됩니다. 미 군정 시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자, 위임 위탁에 대한 우리 이론을 배우잖아요. 예, 그쵸? 이론도 배우지만, 이론과 우리가 실제 업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무하고는. 예, 여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우리 업무를 할 때 적용되는 실정법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좀 규정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죠? 위임을 한 상급 관청이 그렇죠?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재량입니다. 예,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사전 승인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거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겨준 의미가 없죠. 권한을 이전시켜줬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지. 꼭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나한테 시킨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책임. 그 위임을 받은, 즉 위임을 받은 업무가 수임기관 입장에서는 수탁받은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이제 수임 및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자,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잘 읽으세요.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 예. 감독 책임. 예. 지휘나 감독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휘, 감독한다 그랬잖아요. 지휘 감독을 못하면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위임 및 위탁기관이 져야죠. 여기에서는 뭐다? 그냥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고 여기는 감독 책임을 말합니다. 제발 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임 및 수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죠.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이제 얘네들 권한이니까. 오케이. 자, 요런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법령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론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고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자법. 요게 이제 이번에, 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학생들 또 호들갑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바로 개정된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여기 이번에 국자법. 요거는 워낙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나왔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죠. 우리 국자법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번에 새로 생겨났죠. 얘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맥락은 기존에 있던 국가경찰위원회랑 그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 그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요걸 맞추려면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단순 암기 문제죠. 예, 요런 걸 틀린 친구들은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제 혼나야 됩니다. 이건 단순 암기예요. 오케이. 자, 외워주시고 2명은 법관 자격.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이야기고, 그렇죠? 요렇게 시도의회가 추천 2명, 여기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이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거 2명, 시도지사가 여기는 지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천인데 여기는 지명이에요.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명은 네가 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추천이니까 시도지사가 임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추천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 이렇게 빠꾸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추천받았다고 해서.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비상임위원적인 호선 아닙니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그렇죠? 바로 지명을 합니다. 네가 위원장 해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죠. 예, 시도지사가 그냥 바로 임명을 해버리죠. 예, 호선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예,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자, 됐고요.
직위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문제지요. 여기 약식명령 제외 이런 거 늘상 했었고 그리고 장기요양 이거는 직권휴직입니다. 예, 직위해제, 직권휴직, 의원휴직 그리고 직권면직, 의원면직 이런 것들 우리 구별하셔야 되겠죠. 비스무리한 애들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헷갈릴 만한 거,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만한 거를 명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드렸죠. 자, 그리고 직위해제, 그쵸? 요런 경우라면 3개월 보면 대기명령한다. 그쵸? 봉급 80% 지급한다. 뭐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냐는 거 쭉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설명 많이 드렸었죠? 직위해제는, 복직이, 뭐죠? 복직이, 보장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여야 한다고 합니까? 직위해제가 됐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3개월 기간을 줬는데도 애가 능력이 올라오질 않네요. 근무 성적이 올라오질 않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직권으로 면직이 될 수 있어요. 직위해제로 시작됐지만 끝에는 면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직이 보장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만일 직위해제됐던 그 사유가 사라졌다라면 뭐다? 이제 직위해제 시킬 필요가 없죠. 바로 직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거 구별하셔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경직법 손실보상. 요것도 뭐 특혜급이죠. 오케이. 자, 여기 뭐만 쭉 해서 제외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해준다 그랬죠? 예, 생명, 신체, 재산, 적법한 직무집행, 포인트들. 그렇죠? 정당한 보상 하여야 한다. 오케이. 됐고. 보상 가지고 쭉 해서 환수 하여. 이런 뭐 물고 환수 받아야 되겠죠. 의미상. 그리고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미리 지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7번에 거기 3번 쭉 보시면 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 요거 아닙니다. 상임위원, 연장자.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못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오케이. 요거는 맞는 내용. 뭐 별 어려운 내용 없는데 근데 요 지문이 이번에 처음 나왔죠. 하지만 요약집에도 있고 기본적인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또 요걸 못 봤다 하더라도 속어법으로 풀어야죠. 이 정도는. 예. 합격하실 분들이라면. 이게 확실하게 틀렸네? 얘도 확실하게 틀렸네? 얘도 확실하게 틀렸네? 그렇다라면 4번이 맞겠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핑계. 그러지 마요. 예. 그렇게 핑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실력 안 늡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것조차도 내가 아는 지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직법은 무조건 100% 그쵸? 암기 확실하게 무조건 특특특 A급이잖아요. 오케이. 그런 변명 안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경찰관 의무. 이것도 뭐 특 A급이죠. 그쵸? 오케이. 안 된다. 복무규정 우리 대통령령이죠? 예. 이런 거 신고해야 되겠고 이때 소속 상관. 그쵸? 여기 쭉 됐고 그리고 민사문제 개방안 됐고 두 시에 쭉 있는데 여기보다 그쵸? 소속 상관이 아니라 그쵸?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 우리 소속 상관이냐, 소속 기관장이냐, 신고냐, 허가냐, 승인이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 당연히 A급이죠. 오케이. 하지만 이것도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들한테는 암기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또 좀 어렵게 느껴져요. 오히려 단순 암기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암기가 안 되면 무조건 모르니까. 됐나요? 하지만 이것도 1번, 2번, 3번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9번 문제, 징계. 이것도 뭐 특특특 A급이죠.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렇죠? 30일, 여기도 30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징계를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받아서 연장한다. 이거 2번이나 최근에 시험 나왔었습니다. 출석 통지서, 그죠? 계절부터 며칠? 10일. 그쵸? 자, 정답 4번. 예. 제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예. 만약에,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그쵸? 예.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불리한 의견부터 쭉쭉쭉 더해가지고 합의된 것으로 본다. 됐나요?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중징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파면, 해임, 그렇죠? 강등, 그리고 정직. 자, 투표를 했어요. 만약에 7명이서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5명이서 투표했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여기 뭐 한 표, 여기 2표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느 하나도 뭐다? 과반수가 된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투표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의견들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요걸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과반수가 없으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가장 불리한 의견이 이거죠. 여기에다가 얘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될 때까지 더합니다. 5명의 과반수는 몇 명? 최소 3명이죠? 3명이 되는 부분이 어디다?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를 더하니까 과반수가 됐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렇죠. 뭘로 한다? 그 의견이 뭐다? 이 의견이죠. 가장 불리한 것부터 더하기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합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게 그렇죠.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 이거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 강제 집행은 의무, 그렇죠? 명령을 내렸는데 하명을 내려서 상대방이 이제 하명을 받아서 의무가 생겼죠. 의무를 이행을 하면 괜찮은데 의무를 이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의무 불이행을 하니까 이제 강제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즉시 강제하고 구별된다는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강제가 아니라 너무 급박하니까 하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강제를 하게 되는 이유, 원인이 다르죠. 예, 강제 집행은 의무 불이행, 즉시 강제는 긴급성 때문에 하는 강제다. 오케이. 그리고 강제 집행은 이미 불이행하고 있죠. 예,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라. 대체. 근데 여기 의무 위반은요. 이미 위반을 했죠. 위반했으니까 이건 뭐다? 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 위반했다. 그럼 위반한 거에 대한 벌을 주는 거예요. 과거 사실. 됐죠? 의무 이행은 앞으로 의무를 좀 이행해라 하려고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고. 오케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징수는요. 세금을 안 내고 있네요. 그래서 쭉 했는데 내용이 틀렸네요. 대체적 자기의무, 대체. 그렇죠? 너 대신,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자기의무.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저랑 수업할 때 맨날 했던 거. 예, 불법 주차가 돼 있네요. 이동하세요라고 명령하면 이동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이동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동할 수도 있죠?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뭐다? 그렇죠. 견인회사 불러가지고 견인회사 보고 대신 이 차주 대신에 차주인 대신에 옮겨주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대집행입니다. 대신 집행한다. 강제 집행 중에 하나지요. 자, 강제 집행 한번 써볼까요? 이거 진짜 지겹도록 우리가 수업 때 했었는데 그렇죠? 한번 또 해봅시다. 그냥 줄줄 나오죠 입에서. 저랑 쭉 했던 지금 강제 집행. 강제 집행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대집행.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벌. 그리고 강제 징수. 그리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직접 강제. 됐나요? 요게 강제 집행. 이 중에서 얘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예, 대집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수는 독촉을 하고 정 안 되면 압류를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독, 압, 매, 청의 순서로 강제 징수가 발생하지요. 됐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제 징수가 아니라 그렇죠. 대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예, 대집행을 할 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자, 위해성 장비 규정. 예, 이거 단순 암기 내용이죠. 예, 이것도 우리가 늘 했던 겁니다. 특히 살수차 관련해서는 그렇죠. 재작년? 예, 하여튼 최근 3년 내에 개정이 됐죠. 예, 개정이 돼서 새로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한다. 요거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됐죠? 살수차. 14세 미만 임산부. 예, 사용할 사람 당연한 내용이고. 안전성 검사 쪽에서 경찰청장. 자, 전문가들이 청장한테 제출하는 거는 언제? 그렇죠.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청장은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거 맨날 구별하는 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쭉에서 폐기대상.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 그죠? 폐기 대상, 그리고 성능 저하된 애들. 여기는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가스차만이 아니라 살수차만, 그렇죠. 우리가 사용 기록 보관합니다. 예, 물론 살수차만이 아니라 경찰 기타 장비 중에서는 살수차만, 그리고 장구는 사용 기록 보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살수차, 그리고 무기, 그리고 분사기, 체루탄 사용 기록 보관해야 된다. 몇 년간? 3년간. 직근 상급자는 그렇죠.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렇죠. 그 직근 상급 감독자는 3년간 보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경직법 우리 법률에는 몇 년간 보관해라 이런 규정이 없는데 대통령령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법률이 원칙이라면 이렇게 대통령령은 뭔가 법률의 미비한 점을, 또는 법률이 원칙이라면 좀 예외적인 규정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라고. 원래 경직법 법률에 보면 뭡니까?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되지 개조하거나 임의로 뭔가를 부착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알았다. 원칙은 그렇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개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항상 제가 개념적인 패턴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범죄 예방 이론인데 1번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 뭘로 선택한다? 나의 의지로. 그렇죠? 내 자유의지로 범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할지 말지는 결정돼 있다. 결정이 안 돼 있다? 결정이 안 돼 있죠. 비결정론. 됐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나는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직 지금 범죄할지 말지 결정된 게 아니야.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전주의에서 내려온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렇죠, 은혜에 받아서 스승의 이론을 서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뭐다? 스승들은 뭐든지 자유의지로 가능하다라고 하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더라. 요것도 좀 고려하자라고 이제 첨가를 해요. 자, 요 정도인데 어쨌든 얘네들은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 효과는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 효과, 또는 특별 예방 효과는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 효과. 어쨌든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처벌을 해서 어떻게 한다? 예,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가려면 범죄하지 마. 이런 예방적인 거. 근데 특히 얘네들은 특별 예방 효과보다는 일반 예방 효과가 더 있다 그랬죠. 왜? 일반인들은 깜빵 간다 그러면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전과자들 한번 갔다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서워해. 어쨌든 얘네들이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누구보다 전과자보다는 그렇죠.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을 더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리고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입니다. 얘네들은 개인마다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보기 때문에 미시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뭐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그렇죠. 유리창 하나 깨진 것도 안 봐주겠다. 그리고 범죄 패턴 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집합 효율성 이론은 그렇죠. 주민들. 그렇죠.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제 집단을 활용해서 그렇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로버트 샘슨이 주장했습니다. 오케이. 자, 요것도 하여튼 이번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요약집에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지요. 작년에도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뉴왁시는 도보 순찰 실험인데 뉴왁시하고 플린트시는 도보 순찰 실험 두 가지 그렇죠? 그 전에 차량 순찰 실험이 있었잖아요. 뉴욕 그리고 캔자스. 근데 차량 순찰은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시민들의 안정감에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도보 순찰 실험을 해봤더니 범죄율은 낮추지 못해. 범죄 예방 효과는 여전히 없어요. 순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찰들이 자주 보이니까 안전하네. 이렇게 안정감, 만족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요 내용. 오케이. 자, 이 순찰팀장은 1근 근무가 아니라 순찰팀장은 밤새 근무하시겠죠? 수시 또는 교대 근무입니다. 아시겠죠? 1근 근무가 1근이 뭐냐면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퇴근, 칼퇴근하는 게 1근 근무고 순찰팀장은 순찰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막 하니까 수시로 교대 근무입니다. 상시 교대 근무. 틀렸고 쭉 해서 경찰사범 이런데 장비 작동 여부 비상시에
장비가 작동되는지 이거 상황 근무자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통계자료, 자료, 부책, 서류 관리하는 겁니다. 요거 누가 한다? 행정근무자가 합니다. 뭐 이런 건 단순히 암기 내용이죠. 그리고 워커, 사무엘 워커. 예, 요것도 이번에 제가 요약집에 새로 반영했었죠. 이거 시험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넣었는데 나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출제자님. 자, 어쨌든 이 사무엘 워커라는 분은 순찰은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순찰을 더 많이 자주 해야 된다. 예. 요런 게 이제 시민들, 예,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아주 중점적인 역할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사실 차량 순찰이든 도보 순찰이든 범죄 억제력은 전혀 관계가 없더라.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 서비스, 만족감, 요런 거에는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도보 순찰이. 차량 순찰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차량 순찰 실험했을 때는 이 사무엘 워커의 의견이 무시당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도보 순찰 실험하고 나니까 범죄 억제력은 없지만 순찰이 대민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네. 그렇죠. 그럼 경찰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통 질서는 좀 잘 지키겠죠? 경찰이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자, 됐고. 경범죄 처벌법. 요건 뭐 당연히 특혜급이죠. 이번에는 시험은 다 대부분 특혜급에서 나왔습니다. 10만원짜리냐, 2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우리 항상 구별했었죠? 그래서 2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암기를 해두시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애들은 통고 처분 안 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애들. 그리고 통고 처분에서 또 제외된 애들. 요거 구별하시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죄를 하도록, 그렇죠? 실제로 죄를 저지른 놈이나 하라고 시킨 놈이나 그리고 할 때 도와준 놈이나 어떻게 한다? 다 똑같이 처벌합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워낙에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요 납부기간. 기본적으로 납부기간이 뭐다? 그렇죠. 10일 주죠. 그 10일을 안 지킨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을 더 줍니다. 이게 2차 납부기간. 예, 그때는 100분의 20을 더해서 낸다. 여기 다음 날이라는 거 붙는다는 거 아시죠? 날짜 연장될 때는. 자, 그런 것들 우리 다 준비했었습니다. 가정폭력. 자,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있죠?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죠. 오케이. 자, 이거 맞고. 이거 말고는 개정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개정법령 때문에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으면서 그냥 그걸 핑계를 대시네. 그쵸? 기본적인 A급 내용을 그냥 숙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개정 내용 챙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도 안 된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있고 긴급 요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받았어. 여기 다 포인트죠? 이거를 뭐 검사로 바꿔낼 때도 있고 우리 다 연습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있는데 선고유예 제외. 이것도 우리 좋죠. 이번에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죠. 제가 계속 그래서 고쳐줘도 됐잖아. 오히려 이게 딱 시험에 나왔네요. 와, 진짜. 자, 그리고 병가할 수 있다. 200시간. 요것도 제가 뭐다? 우리 성범죄 관련해서는 500시간이고 가정폭력에서는 200시간. 요거 구별하지 않는데 드디어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범죄는 이번에 뭐 이슈잖아요. 답이 너무 쉬웠어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지요. 예, 그걸로 적용합니다. 아동학대인데 뭐 갑자기 청소년이야? 에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오케이. 하지만 의미 있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바로 나와야죠. 3초짜리 문제죠. 오케이. 2종 보통 연습면허. 또 연습면허 하니까 이제 또 후달리죠. 그냥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연습면허로는 뭐다? 승용차, 승합차, 그렇죠. 화물 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라든지 특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몇 인승이냐, 몇 톤이냐, 이거는 원래 보통 면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예,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17번. 예, 뭐 필수 요원, 일반 요원. 이거 이제 기본이죠. 자,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비 이제 종류를 따지죠. 경비 비상이냐, 작전 비상이냐, 정보 비상이냐, 또는 수사 비상이냐, 교통 비상이냐. 우리 생활안전 비상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비 비상이다라고 이제 걸렸습니다. 그럼 경비 비상인데 종류는 경비 비상인데 그 중에 등급은요? 경비 비상 중에 가포 비상이냐, 의료 비상이냐, 병호 비상이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의 그렇죠? 뭐 계엄 선포,
대규모의 극도의 혼란이면 경비 비상 중에서 가포 등급. 그렇죠. 가포 비상입니다. 네, 대규모인데 그런 게 예상이 된다. 예견된다. 그러면 경비 비상 중에서 을호 비상. 그보다 약한 거는 그렇죠. 경비 비상 중에서 그렇죠. 병호 비상.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정해지고, 근데 그 종류 중에서 그렇죠. 작전 비상 중에도 가포, 을호, 병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보, 수사, 교통은 가포, 을호만 했습니다. 뭐 중대 범죄 이러면 가포, 수사 비상 중에서 가포.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활안전 비상은 없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나머지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나머지가 워낙에 그렇죠. 특혜입금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연가, 중지, 억제 이런 거 우리 구별했었고 150, 30 그렇죠? 뭐 정착근무, 지휘선상 위치근무 그렇죠? 뭐 또 지휘선상 그리고 뭐 관할 구역 내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 근무 형태까지 쭉 다. 그리고 여기는 경력 동원이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18번 집시법. 이것도 당연히 틱틱틱 A급. 와우. 쭉 해서 유지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 서면으로 고지하는 게 맞고요. 근데 추후 변경할 수 있죠. 갑자기 상황이 어떻다라면 그때는 구두로도 그렇죠. 현장 경찰관이 그렇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맞게. 그리고 쭉 해서 인정 최대한이라 최소한. 예, 이것도 우리 다 기출 문제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 이거 맨날 했습니다. 집시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이한 애들이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이게 뭡니까? 적법한 집회 시위를 방해할 때. 이건 일반인이 방해할 때지요. 군, 검, 경이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6개월, 50만 원. 마르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 자, 요게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2번은 그렇죠. 우리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고 사증은 뭡니까? 사증은 법무부 장관이 발견하죠. 법, 사법. 이렇게 외웠고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리고 여기 소위 기소 중지됐다. 쭉 해서 그렇죠? 기소 중지됐다라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틀렸어요. 근데 지금 정답이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요게 이제 100점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요약집에 제가 이거 예상 문제 지문으로 아직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딱 나올 만하다 라고 해서 제가 몇 년째 요약집에 넣고 밀고 있다 라고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죠? 수사기관이 너무 긴급하니까 아직 허락은 받지 못하고 일단 공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공항에 있는 출입국관리 직원한테 요런 사람 보내지 마라 막아라 라고 해놓고 나서 언제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승인 좀 해달라고. 내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데 요거 승인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승인 요청을 받았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요청 받은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12시간 이내에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 알았어. 출국 금지시켜. 해주면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라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거 12시간.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틀렸죠? 요거는 이제 10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단순 암기 내용인데, 내가 출국 금지 당했다. 근데 또 연장이 됐네? 금지 기한이 끝났는데도? 그럼 열받겠죠, 그 사람은. 그, 왜 연장됐습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죠. 10일입니다. 10일.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 내용인데,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3번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끼리는 맞출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자, 판례 뭐 쭉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쭉 있는데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데 내용이 뭐냐면 결론은 경찰관이 이제 강제로 연행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경직법상에서 지금 보호 조치를 했다라면 보호 조치는 그렇죠. 지금 술이 취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무조건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자신에게 그렇죠. 생명, 신체 뭐 이런 거에 그렇죠. 위해를 주는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우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 심지어 그렇죠. 술을 안 마신 아내가 있었죠. 그럼 그 아내에게 인계를 하면 되죠. 굳이 경찰서에 데려갈 필요는 없죠. 집에서 재우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경직법상 보호 조치를 봤을 때도 이거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요.
만약에 형소법을 적용해가지고 얘가 도망가려고 그랬죠. 예,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 규정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형소법상에. 그것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 중대범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형소법에 의한 뭡니까? 강제 연행도 요거는 안 맞다. 요건상. 그래서 결론 강제로 데려간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지금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위법한 상태에서 이런 측정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도 아니고 음주 측정 거부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 간의 행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절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딱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강제로 연행, 수사상 강제처벌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죠. 예. 경직법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따라야죠. 안 따르면 안 되죠. 됐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엔 정말 다 특 A급에서만 나왔고 문제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좋은 문제이고 어렵지 않았지만 단순 암기, 두 문자 이렇게 아주 얄팍하게 공부하신 분들, 기존의 선생님들 스타일대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좀 어렵고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하여튼 요 정도로 해설을 하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앞으로의 시험 방향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합격의 영광에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